고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덕역이랑 마포역 중간에 있는 스시소라 마포점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한번 제가 가서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날 저녁에 오마카세를 일단 먹으러 왔고요. 최근에는 제가 또 일본 가고 싶은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고 있어가지고 비교적으로 저희 법인 안에 있는 매장만 좀 돌러서 리뷰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은 르락경 셰프라고 해서 여기서 세컨더 셰프 맡고 있는 부산 출신 친구예요. 근데 안쪽에 이렇게 지금 6자리, 7자리만 이제 좀 단독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으로 와주신다고 하면 대관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은 일단 이거는 계란찜인데요. 위에 미나리 크림 소스 그리고 달래를 튀겨서 위에 올렸었는데요. 봄같이 이제 메뉴를 구성했었습니다. 이 계란찜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온도감이 좀 떨어져서 좀 아쉬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뜨거운 것은 뜨겁게 저는 그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회는 이렇게 프레이팅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광어, 그리고 도미, 방어, 그 연어. 근데 이것 중에서는 제가 연어가 제일 맛있게 느꼈었더라고요. 이 연어가 맛있네요 했더니 셰프님께서는 기름을 쭉 잘 빼서 이제 그 횟감으로서 준비했었다고 한 마디 해주셨네요. 이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아그강인데요. 아그강을 이렇게 광어로 이제 말아서 이제 간장 찍어서 먹는 스타일. 이거는 스시코지에서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아그 자체를 어떻게 절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날은 제 입맛으로선 조금만 또 아그를 그 썰다나 간장을 간을 해서 잘 절여도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농어인데요. 농어에다가 이제 카르파치오 스타일. 이것도 뭐 옛날에 거의 3년 정도 전에 스시코지에서 가끔씩 했던 스타일이기도 하는데, 본주 소스 그리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카르파치오 스타일을 약간 좀 양식 같은 스타일로 좀 상큼하게 준비한 스타일로 했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스시소라인데 그 흰살 생선 3가지나 쓰네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혹시 코스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훈제한 삼치 등살 쪽인데요. 이거는 양파하고 이제 약간 본주 소스 같은 소스를 뿌려주셔가지고 이거는 훈제향이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다만 약간 조금 임팩트 자체는 좀 더 덜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는 맛이 어딘가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거는 모나카 과자 위에 이제 아그강 페이스트과 그리고 크림치즈 그리고 곶감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밑에 쪽에는 그 모나카하고 사이에는 그 시설을 가지고 제리 같은 거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영상으로서는 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시서 향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위에 있는 곶감이랑 이제 시서 향으로 조금 밸런스 좋게 만들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뭐 일식집인데 이런 메뉴가 좀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좀 재밌다 그런 생각이 하면서 먹었었어요. 자, 이거는 전복인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사장님한테는 좀 더 크게 잘라주시죠 했더니 이 유튜브는 모든 손님들이 보시니까 셰프님한테도 이 사이즈로 밖에 못 드립니다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복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잘 쳤었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스이모노도 이제 봄에니까 쭈꾸미하고 흰살 생선 가지고 일단 신조라고 해서 어묵 같은 거 앞에 있는 거 오뎅을 만들어 놨다가 그리고 뭐 대파 그리고 우엉으로 이렇게 약간 봄의 느낌이 나오는 스이모노 잘 준비했었어요.
스이모노 이런 그 육수 맑은 육수 요리가 그 초반에 한번 있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코스 자체가 좀 더 화려하게 분위기가 되니까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랭이라는 야채하고 그리고 바지락 그리고 안에 고구마나 투브가 들어가 있으면서 소스 자체는 게살 가지고 식초 소스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먹으면서 아주 건강한 봄에 먹는 음식이 그런 맛이었어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스시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토로예요. 딱 봤을 때는 추돌하고 오토로 사이 정도 기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인산 참치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제가 딱 입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밥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이 크면서 간장이 좀 싱겁게 느껴가지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렸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노미 뱃살입니다. 뱃살 중에서도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그 뱃살 중에서도 대뱃살에 가까운 부위예요. 거의 노미 한 마리에서 거의 4피스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부위인데 이 부위를 제가 먹어도 되냐 생각하면서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간이 적응 안 돼 있네. 그 뭐지? 하면서 일단 좀 먹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오징어인데 대왕 오징어라고 해서 대포이카라고 하는 좀 10g 정도짜리 그걸 좀 주셨었는데 처음에 입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요 찌르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뒤에는 좀 부드러운 것도 있었으니까 이거라면 차라리 좀 더 가르치를 좀 깊게 하면서 앞뒤 그 위 밑에 쪽에 다 가르치를 좀 더 잘 넣어주셨으면 어떠냐고 해서 다시 한번 한 피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질감도 좀 부드러워지고 초밥으로서 그 밸런스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가르치 튀김입니다. 이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제일 아쉬웠던 한 피스기도 하고 근데 딱 본 순간 이날은 기름이 좀 묻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많은 재료들이 그 냄비에 들어갔을 때 온도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 자체가 좀 약했을 때는 다시 한번 위까지 그 온도가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기름 자체는 재료 안쪽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그 부분 그 기름이 온도만 잘 신경 썼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미팅을 같이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방어입니다. 방어인데 팻바를 이제 얇게 썰어서 그걸 좀 뭐 튀겼던 그 팻바를 안에 넣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입에 들어간 순간 그 팻바 향도 있으면서 좀 괜찮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임팩터인데 뒤에 갈수록 기름이 좀 많았었으니까 와사비가 좀 더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네요. 자 이거는 아카미즈케입니다. 근데 이날은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밥 자체가 간이 적은 오픈 초기보다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든 초밥에 대해서 밸런스가 그렇게 괜찮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앞에서 초밥으로 해주시는 셰프님 잘못이다 라는 것보다 약간 지금 레시피가 살짝 조금 뭐랄까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고등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고등어는 의외로 좀 맛있게 먹었었어요. 자 이거는 참치를 구워서 주셨었습니다.
이거는 생선 자체가 조금 두껍게 썰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이제 셰프님께서 좀 부산 사람이시라서 선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생선을 좀 크게 잘라주셔서 막 어떻게 보면 그거 기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초밥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좀 밸런스가 조금 잘 안 맞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톱밥인데요. 샤리 위에다가 이제 크루를 튀겨서 크루튀김 올려주셔서 이걸 비벼서 이렇게 시소랑 그리고 버터랑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터가 들어가니까 이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그 요리가 있는 것도 각 매장마다 좀 요리의 차이가 있는 것도 좀 재미있는 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어입니다. 장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껍데기 쪽에 위에 있으면서 니기리 하는 스타일 훨씬 입에 안에서는 부드럽게 느낍니다. 장거로. 근데 또 역시 오늘도 이제 저는 진짜 나이 먹었어요. 이제 김밥이 이때쯤 되면 이제 뭐 집에 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르지도 마세요라고 했었습니다. 이날은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격구 맛보 스시소라에도 격구의 면이 있습니다. 이날은 역시 잘 부드럽게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이거는 먹었었어요. 자, 마지막에는 블루베리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것도 여기서 만든다고 해서 그랬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스지 아이스크림 만들 때는 진짜 아이스크림 기계가 없을 때는 고생 많이 해야 되는 게 그 냉동실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 섞이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날에 한 입에 먹는 순간 이제 뭐랄까요, 얼음 느낌이 되더라고요. 약간 샤베시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장사가 잘 되면 아이스크림 기계 하나 여기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도 했었습니다. 이날은 제일 문제였던 것은 밥에 간이 했던 것 같대요. 그래서 마포 쪽에서는 그 샤리 밥이 좀 짜다는 말이 좀 계속 나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날 이제 식초하고 소금 자체가 잘 믹스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믹스했던 이 식초 밑에 쪽에 이제 우연히 이제 소금이 남아 있어서 뭐 그날 좀 짜게 나올 때가 있고 싱겁게 나올 때가 있고 뭐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 소금을 줄이거나 그 소금이랑 믹스했던 식초 자체를 줄이거나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손님한테 맞추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날은 제가 먹었던 초밥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버스럽게 좀 싱겁게 느끼기는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초밥 전체적으로가 진짜로 뭐랄까요, 임팩트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레시피를 확인하면서 조금 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이 싱거운 것 같으니까 연도를 조금만 더 올려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뭐 조만간 다시 한번 저도 가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날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앞으로도 또 발전되는 이제 스시소라 맛보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